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초급반 두 번째 시간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지지 글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천간 지지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배우시는 학문적인 선천체질학의 심리학의 근간을 알고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시고 이걸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천간 글자, 지지 글자를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7페이지에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써여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한글로 쓰여 있고 밑에 목화토금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음양 표시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뭐냐면 갑을 쓸 때 그냥 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쓰실 때 갑목 이렇게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양이냐 음이냐를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계셔야죠. 이게 음인지 양인지는. 그래서 이제 양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쓸 때는 갑목 이렇게 하면서 쓰셔야 된다. 을목 이렇게 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갑목부터 이제 단어의 뜻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은 그 해당하는 글자의 뜻이에요. 뜻. 그냥 뜻. 그 다음에 뜻과 의미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의미는 완전히 그 글자의 뜻하고는 상반되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다 그래서 나무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상형 문자라는 게 있고요.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회의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형상 그대로 그걸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상형 문자고요. 회의 문자는 이 상형 문자들이 모여있는 글자가 회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기 보면 상형 문자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 회의 문자라고 표시된 것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걸 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상형 문자는 뭐예요? 회의 문자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길래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자, 아까 말한 뜻은 말 그대로 글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상형 문자의 내용은 뭐를 의미하냐면 의미적인 거예요. 의미. 그래서 여기 보면 대법원 임명용으로는 갑 뭐라고 써 있어요? 새싹이 싹 트면서 아직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양을 본뜻 글자로라고 나와 있죠.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뜻. 전하여 처음 제일이란 뜻 또는 씨의 껍질, 단단함, 껍데기, 갑옷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읽은 거하고 안 읽은 상태에서 이 의미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하고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형 문자라는 부분하고 회의 문자의 내용을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이제 다음 글자부터 제가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읽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설명을 어디만 하느냐? 성질하고 밑에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어의 뜻과 상형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꼼꼼히 살펴볼수록 여러분들 실력이 알차게 됩니다. 부실한 게 아니라 알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해하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싹이 싹 트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껍질을 벗어 던지고 거기에 흙이 덮여 있는 것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뚫고 올라오는 게 힘들겠어요? 이 허공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요? 허공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요? 쉽다고요. 네, 쉽죠. 예, 쉬워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예, 당황하셨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워요. 자, 그런데 씨앗을 뚫고 나와서 땅을 뒤집어 얹을 정도로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 힘, 이게 간목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솟아오르는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간목 사람들은 그래서 옛말에 옛말이 아니죠. 요즘에 갑질. 예, 왜 지가 왕인 거예요. 예, 지가 제일 힘쓰고 지가 이렇게 갑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갑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목의 글자의 대표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세요. 예, 두어 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기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예.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의욕도 강하고, 이런 기질들이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에너지하고 부합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질을 보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성질을 딱 보면 그래서 이렇게 써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행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 다음에 갑은 시작이다. 아까 나온 내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반듯한 체형. 그래서 이제 이 어깨가 곧아요. 이렇게 갑목이라는 글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어깨가 딱 곧고요. 이렇게 체형이 이렇게 꾸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탁 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똥 쌀 때도 꾸부정해서 싸겠어요? 아니면 탁 서서 싸겠어요? 응? 다 이렇게 곳곳하게 해고 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뭐 그런 겁니다. 왜냐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구부리지 않아요. 똥 쌀 때도.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내가 능동적이고 의욕적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1등 해야 돼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래서 등산, 운전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등산이라는 것에 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디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대회 같이. 근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도 간목, 제일 빨리 내려오는 것도 누구? 간목.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 자, 운전이에요, 운전. 자, 운전에,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간목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파란불이었다가 무슨 불이 켜져요? 노란불 켜지죠? 노란불 켜지면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엑셀레이터죠. 브레이크 밟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 간목의 사람들은, 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확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의 기질들은 그런 성질 때문에 자동차 사고나 충돌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서도 막 그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발을. 그죠? 그러니까 툭툭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어깨 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어깨도 꼿꼿해. 그러니까 얼마나 치겠어. 그런 현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등은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일어나기 힘들다. 실패에 대한 충격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의지력이 강한 대신 의지력을 그만큼 쓰는 대신 반대로 뭐예요? 실패에 대한 좌절감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 충격이 되게 심하다.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다. 왜 그래요?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신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잘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뭐예요? 자기가 뭔가가 되려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성장하려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했죠. 유일한 생명력을 가진 형상. 그래서 추웠던 겨울에서 벗어나 다 만물이 죽어있던 것에서 벗어나 자 씨앗이라는 게 죽어있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이 튀어나오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 생명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받아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무토는 자신의 행동에 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가장 좌지우지 되는 기질을 말한다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씨앗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에너지래요. 그러면 이게 돌밭일 수도 있고, 자갈밭일 수도 있고, 딱딱한 밭일 수도 있고, 푸석푸석한 밭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영향에 따라서 이게 잘 올라오기도 하고, 못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질감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나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이태리라는 나라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예요. 간목. 그래서 이제 뭐가 1위예요?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왜? 아까 말한 대로 실패하면 목숨을 끊어버려요. 아주 무모하죠. 다시 의지를 발동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글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병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병존이라는 것은 여기에 간목이 있고 여기에 간목이 있는 것을 병존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병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병존인 경우에, 자, 갑갑병존이죠. 간목이 2개니까 갑갑병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갑하잖아요. 네? 갑갑하죠.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왜 남의 말을 안 듣느냐? 자기가 듣기 전에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른데 또 빠르대요. 2개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거기 가지 마라고 하는 걸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야라는 말 듣는 순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의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옛말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야호 하면 민둥산에는 메아리가 치지 않아요. 그냥 확 들어가 버려요. 민둥산. 근데 빼곡한 우창한 숲에는 야호 하면 뭐가 울려요? 메아리. 거기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갑갑하다라는 것은 울창한 숲과 같이 빼곡해서 본인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갑갑병존이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말을 안 들어먹어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그 들으려지 않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너무 빨라. 그래서 행동이 빨라서 위에는 간목이 2개지만 지지로는 인목이 똑같은 거잖아. 인목이라는 글자, 호랑이. 인목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비슷해요. 이렇게 2개 있으면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떨어져 있으면 좀 덜한데,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돼요. 내가 행동한 게 맞다, 내가 행동한 게 옳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세 번째로 명예욕이 강해요. 얼마나 그 자존감이 세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일찍 출가 또는 파가하여 조실부모하는 경우가 있다. 조실부모라는 것은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파가하고 출가한대요. 자, 부모님을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게 행동이 빠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니까. 옛날 가부장적이고 조선시대에 그 예를 중요시하는데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죠. 아니면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파가 돼버려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실부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을목이 나옵니다. 을목은 골프장 잔디밭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뿌리. 그래서 이제, 자, 뿌리가 내릴 때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바위를 뚫고 나가요? 아니면 바위를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연성을 갖는다. 그래서 단어의 뜻풀이, 그 다음에 상형문자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성질을 보면 행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아까 간목은 행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면 이 을목은 행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왜 그래요?
능동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하는 거고요.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남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곡식, 약초, 넝쿨 같은 식물을 의미하고 이해타산이 빨라요. 왜냐면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배신도 이익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융통성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융통성을 상당히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익을 대의 명분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괜찮은데 이게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수전노, 자린고비, 돈을 중시하고 계산적이다. 이게 계산적인데 경금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그러죠.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을목이 경금이 옆에 떡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을경합이 돼서 이게 을목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으로 바뀌어버려요. 옆으로. 네, 요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경금의 기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력, 생활력, 그리고 생명력이 뛰어나고 정치 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심히 깊어요. 왜냐면 정치와 권력을 지으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득이 많잖아요. 그걸 추구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능력이 강하다. 왜? 이해타산적이고 자기의 처세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뭐예요? 여러 단계 사업 있잖아요. 여러 단계 사업 모르세요? 다단계로 가세요. 다단계? 여러 단계 사업. 뭐 전문용어로 MLM,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든 것도 을목이다. 칡넝쿨의 감목이 말라 죽는다라고 하죠. 자,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되게 강한데 그 행동을 먼저 누굴 시키냐면 일단 감목을 시켜놓고요.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을 을목이 다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목이 을목에 말라 죽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 을목의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을 의미하거든요. 섬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우리는 난리 났을 때 거기는 경제 성장했어요. 우리가 위기가 되면 일본은 이득이 돼요. 그거를 빙자해서 해요. 그리고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행동에 따라서 일본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답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반응을 하죠.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서 막 낭동을 부리면 그때서야 받아치는 정도로 일본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막 승질부터 부리죠. 그게 감목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협박에 약해요. 그래서 을목을 스파이로 쓰면 바로 불어요. 바로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로 쓰면 안 돼요. 정보 그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밀 얘기를 옆에 사람이 을목인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샌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축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 같은 섬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을목이 두 개인 경우에를 을을병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한 이해타산적이고 자기만 알고 계산적인 사람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붙어있으면 왜? 인덕이 없고 외로우며 고독하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동만을 하기 때문에 인덕이 없어 보이는 거고 인간관계의 유연함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처세술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자기 몫을 챙기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의 이익을 취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챙겨주는 입장이 을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을목이 두 개나 나를 챙겨주는 입장 그러면 나의 뭐 반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의 을목이다. 그러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 근데 바깥쪽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소풍을 갔어요. 근데 우리 조장이 을목이에요. 그러면 빵하고 우유를 나눠줘요. 그쵸?
그럼 우리 숫자가 있잖아요. 10명이다. 그러면 10개의 빵과 우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분 12개를 가져와요. 예, 그래가지고 더 나눠줘요. 예, 그런 점은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인데 그 2개를 잃어버렸잖아. 어디서 못 먹겠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을목의 기질이다. 남의 거 뺏어다가 예, 자기 거 취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2차 대전 때 주변국들에서 물자 자원을 얼마나 수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피 빨듯이 빨아가지고 본토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일본이 풍요로웠고 재벌이 그때 많고 돈이 많아서 전쟁을 치룰 정도였다라는 의미는 그 정도로 수탈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수탈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만 그게 불가능하냐면 미국에 가면 불가능해요. 왜? 미국은 경금의 나라거든요. 경금. 네, 경금의 나라니까 거기다 꼼짝 못해요. 일본은. 그래서 항상 뭐냐면 영국과 일본은 어디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미국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예, 국제 정세에서. 예,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웃긴 거는 AIIB인가 우리 중국의 국제은행 준비은행 그 다음에 유럽에는 유로화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룹 이렇게 있는데 영국은 절대 그 유로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준비은행,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을 일본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왜?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 손해날 것 같거든. 절대 안 합니다. 예.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왜 경금의 나라 미국은 왜 유로존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갔느냐. 거기는 내가 왕이거든. 예. 그래서 경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예. 왜냐면 리더의 대장 노릇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는 조직이나 가족의 이익을 잘 챙기는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에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내 친구다. 일본 사람이 국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친구다. 내가 나의 후배다. 또는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 엄청나게 배를 다 까놓을 정도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문화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먹이고 다 해요. 예,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실리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조직이나 이거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야쿠자 문화라고 하죠. 야쿠자 아세요? 조직 문화. 예. 야쿠자 조폭, 일본 조폭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폭이 만약에 내가 거느리는 애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가족, 얘가 이제 깜빵 갔어. 그러면 이 가족들을 거느리지 않아요. 우리는 잘.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 대신 얘가 깜빵 갔어. 그러면 먹여 살립니다. 예,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예, 그런 거가 있다. 그냥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을목들이 내 동생이다 그러면 대신 깜빵도 가줘요. 예, 을목들은 대신 깜빵도 가주고 대신 책임도 져줍니다. 예,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냉정하고. 자, 그 다음 넘겨서 병화는 이제 말 그대로 불이죠. 간목하고 을목은 목입니다. 목이는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병화나 정화, 그 다음 나오는 정화는 불이니까 감정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질을 보면 감정을 적극적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맹렬하다, 두려움이란 없다, 불같은 성질, 자기 표현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대모대인 선봉. 간목은 지기 싫어하지만 병화의 맹렬함이 못 당한다. 혁신, 개혁, 혁명의 선봉. 그래서 이제 이 혁명가들이 많아요. 이 병화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이 병화라는 글자가 많으면 굉장히 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모대에 항상 선봉에 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병화의 글자가 많다. 그리고 개성, 반대를 위한 반대, 혈설쓸 정도다. 용기, 당당함. 그래서 이제 적도 인근의 나라, 하와이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이 지역들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 눈이 어때요? 눈. 그렇죠. 눈이 막 이러죠. 그래서 걔네들 춤출 때 왜 하면서 혀 내놓고 뭐 눈 하잖아요. 아세요? 그거? 마오이족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혀의 힘, 혀가 내놓을 수 있는 힘도 화예요. 불. 그 다음에 눈도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 중에 말을 할 때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 병화의 글자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본인이세요. 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본인. 예, 잘 들으셔야 돼. 예, 그래서, 딴 생각하고 계신 거야, 지금. 본인이라고. 예, 본인이세요. 자, 그래서 이 병화가 2개가 있을 정도라면 전국을 돌아다닐 정도로 활동성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찍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일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일을 챙기는 거가 아주 그냥 다반사예요. 뭐 이렇게 챙기는 거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화로 보면 포청천이라고 하세요? 작두를 내려와라 하면서 눈 이러죠. 그 포청천 얼굴 자체가 뭐냐면 병화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병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렇게 장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우락부락하고, 이 병화의 사람들이 제일 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예의예요. 예의. 화는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 없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의 없이 뭔가를 하게 되면 되게 강분을 합니다. 예.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화예요. 이 한 몸 다 바쳐서 오직 당신만을 뭐 어쩌고 희생적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질이 감정으로는 소극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정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힘이 강해요. 아까는 병화는 그냥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 정화는 감정을 인식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도 흔들려요. 그래서 기분 좋게 누군가 오면 기분 좋아지고 누군가 기분 나쁘게 다가오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요동을 많이 친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다,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한 게 좋습니다, 뭐 모닥불, 촛불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 심장, 따뜻함,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린다. 아까 부합되는 거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강하고, 간호사같이 잘 돌보기도 하고, 포근한 손길, 충신, 계백장군. 아까 을목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면 이 정화는 충성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역을 몰라요. 그 다음에 배신도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화기가 강하면 병화 같은 성질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폭발하는 기질도 나오고요. 만약에 약한 우울증에 잘 걸려요. 누가 건드린 걸 되게 싫어하고요. 인간이 만든 불은 모두 정화, 문화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희생적인 촛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동남아 국가,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문화권이 좀 톡톡해서요, 희생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늘 희생을 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다가 길에서 자동차에 치여도 누구의 뜻? 신의 뜻.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남 탓도 잘 안 하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울음소리가 독특해요. 울음소리. 딴 데는 막 이렇게 우는데, 여기는 자기가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만큼 너한테 잘해줬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 복받치죠. 그러니까 울음 때 귀곡산장에서 우는 것처럼 울어요. 서러움에 복받쳐서. 어떻게 우냐?
이렇게 우는 사람들 있어요. 예, 지금 우네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 누구냐? 이 정화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남자도 그렇게 울어요. 남자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러움에 복받쳐서 막 이렇게 운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정정병존 이게 정화가 2개 있으면 외로움을 상징해요. 왜? 인덕이 없다. 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덕이 없다. 나는 사람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을을병존은 뭐예요? 자기가 이익을 너무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덕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그건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고 이 정정병존은 자기 스스로 인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엄청나게 많이 타요. 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남편이 있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상관이 없이 정정병존은 무조건 외로움을 타요. 그래서 오화가 2개 있거나 미토가 2개 있거나 이럴 또 외로움을 타요. 지지로 말하면. 그래서 외로움의 아이콘. 그래서 희생에 대한 자기 보상 심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가 많다? 서름과 한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쓰러우니까 귀곡산장 모양으로 그냥 울죠. 그렇죠? 한이 맺혀 있는 한에.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이런 사람들도 한이 많아요. 한 많은 세상이요. 그다음에 자기 것을 챙길 줄을 잘 몰라요. 자기 것을 잘 퍼주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당히 퍼줘야 되는데 마구 퍼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퍼주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여기니까 이제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토입니다. 무토. 여기 무토의 사람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저기 구석쟁이에 있어요. 구석쟁이에 딱 있어요. 자, 그냥 묵묵히 앉아 있어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자, 성질이 뭐냐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성질. 즉 업무 관계, 친구, 선후배 관계로 막 그 관계를 넓히는 기질이 강하고요. 인간관계로 모든 업무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토의 기질들은 뭐냐면 누구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지. 대충 알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안다는 것으로 모든 걸 업무를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계속 넓히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서 또 알게 되는 걸 좋아하고 소개받는 거 좋아하고 소개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이제 인간관계로 모든 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깨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아니 두려워하고 돈을 빌려주고도 그것 때문에 못 받아요. 무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딱 나타나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토가 많다, 무토라는 게 많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말고 줘라 그래요. 주는데 어떻게 그냥 10분의 1만 줘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면 10만 원 줘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거다. 근데 나 안 받을게 하고 하는 게 훨씬 그 사람한테 이익입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못 받아요. 관계 깨질까봐. 1000만 원 빌려달랐다. 그럼 100만 원 줘버리고 잊어버려. 그게 나아요. 그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이 아주 수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산의 기질 관망자, 믿음직함, 태산을 의미하고 묵묵함, 언제나 변함이 없고 표정이 없는 모습, 고독, 스스로 고독을 즐기고 입상금지 기간이 필요하다. 왜? 산을 의미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조금 고민스럽고 약간 얼굴이 어두운데 왜? 어때? 뭐 문제 있어? 하고 계속 물어잡히면 어떻게 하냐?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관심 가져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토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레리삐 아세요? 레리삐?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감정 기복도 없고 표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고지식해요. 그래서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청이나 또는 불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뭐를 안 한다?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거절 언어가 불능이에요. 그래서 너 이랬지? 그러면 말을 안 해버려요. 입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너 뭐 해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불리한 말 하잖아요. 그럼 입을 닫고 대답을 안 해요. 예, 왜냐면 관계는 깨기 싫고 말을 하면 관계는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 왜 말을 안 하느냐? 예, 관계 깨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입을 그냥 닫아버려요. 불리하면. 그 다음에 종업원으로는 꽝이에요. 왜? 센스 없지. 예, 눈치 없지. 예, 고지식하지. 답답하지. 그런데 눈치 있게 뭔가 이렇게 갖다 주고 이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 무토의 에너지인데 이제 다른 에너지, 이제 센스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시집장가 가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아두고 폭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억력이 좋아서 10년 전 거, 20년 전 거까지 들추어서 폭발을 하기도 해요. 교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해도 잘 받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를 중요시 여기고요. 예, 무토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좀 정확한 편이고 거래할 때는 무토를 쓰면 돼요. 협상할 때는 무토를 데려다 놓으면 돼요. 왜? 말을 안 해버리니까 불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리하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협상을 잘해.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뒤에 계셨어요. 저분 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나라가 고산지대, 몽고, 네팔, 파키스탄, 뭐 인도 북부 이런 데가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묵직하고 과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여기 몽고, 네팔, 파키스탄, 인도 북부 요런 데는요. 특징이 뭐냐면 거기 그 나라를 여행해 보시면요. 모든 사람 표정이 없어요. 예, 그 표정이 그 표정이고요. 그 표정이 웃는 건지 화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늘 표정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 몽골 가가지고 만나보면요.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그냥 표정이 그거래. 이 표정으로 산대요. 예,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유 한 분 더 오셨네. 예, 예. 지금 말하는 거 한 분 더 오신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무무병존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친구를 만나러 많이 다니는 에너지니까 그게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나러 가냐면 해외까지. 예, 그래서 해외 활동력 에너지가 강하고 이민을 하거나 무역 외교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무병존이나 술술병존, 뭐 진진병존, 그래서 양토가 병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파예요. 해외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가 있으면 더 신나고 막 여행 가면 더 신나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더 건강해져요. 더 건강해져. 그런데 이제 누구는 이제 헬렐레해지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힘이 오래 있을수록 더 좋아져.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활동을 일찌감치 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동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집을 일찍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반기문 총장 같은 분, 그분이 이제 무무병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속을 알 수 없는 묵묵부답의 성격을 소유함, 경험을 중요시하는 성격,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의 얼굴이라는 게 고유한 얼굴이 있고요. 아까 말한 간목의 얼굴, 을목의 얼굴, 고유하게 그런 공통적인 얼굴들의 형들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임상을 하시다 보면 아이고 저분은 뭐겠다라는 게 대충 보여요. 왜? 그게 이제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 보기만 해도 사주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에너지가 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예. 그런데 냄새만 맡아도 갈 수 있고요. 스쳐만 지나가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 많은 그 교통수단을 타기가 너무 힘든 게 뭐 지금도 잘 안 타려고 하는 이유가 지하철이나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징이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특징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분석해요. 자동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져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하거나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은 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돌을 닦거나 이렇게 공부를 이런 걸 하면 왜 산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 예. 왜 이렇게 협소하게 살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원래 안 좋아하지만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는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보다 뭐 글자가 떠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딱 하면 이 사람 뭔가 했는데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입 모양 따라서, 눈 모양 따라서, 코 모양 따라서 어느 에너지가 강하겠네, 없겠네, 뭐 이게 막 머릿속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나중에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 보기만 해도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그 다음에 나오세요. 자, 기토. 기토의 사람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삐지기 달인. 그래서 절대 공부할 때 삐지면 안 된다고 약속하셨죠? 삐지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성질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관계라면 아까 무토는 요거기는 소극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서는 법이 없고 특히 이성 관계를 맺을 때는 절대 먼저 대시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대시를 당해요. 보통은. 그래서 뭐냐면 친구 할래 하면서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밥 먹을래 이 말도 잘 못해요. 누군가 밥 먹을래 그래야 그때 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뭐 먹을래? 그러면 네가 좋은 거 먹어. 이게 기본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좋은 거 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원하는 데 가자. 뭐 이런 식의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토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들판이나 옥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정화는 인간이 만든 불이라면 을목은 인간이 가꾸는 곡식, 기토는 인간이 가꾸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그 평야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거기 위에 올라가기가 좋죠. 그러니까 아무나 뿌리 박죠.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은 기토 만나면 환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뿌리 박으려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왜? 편안하거든. 자기네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다 그냥 받아주니까. 그런데 이제 개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수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생각을 의문화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것이 특징인데 이 기토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또 표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싫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속으로는 물론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합니다. 간목은 기토를 의지한다면 을목은 기토를 뭐로 본다? 호구로 봐요. 그래서 장사의 대상 또는 이익의 대상.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3번의 사기를 당했는데 뒷조사해 보니 다 을목이더라. 제가 기토거든요. 기토이다 보니까 제가 장사의 대상 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목들은 저를 보면 만만하게 보였었던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탑재된 게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당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할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그냥 뺏어 먹기 쉽잖아 이렇게. 그런 거죠.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충동 구매자예요. 또 의외로 왜? 그 을목이 이거 사 이렇게 하면 충동질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기질인데 간목이 뭐해 사 이렇게 충동질하면 그런가? 뭐 사요. 필요 있건 없건 그냥 사요. 괜히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서 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주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병화의 감정 고집도 기토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폭발하는 것에 받아주는 힘,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받아주는 힘, 행동도 받아주는 힘. 이 양적인 사람들은요 기토 만나면 편안해요. 왜?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냥 돌출 행동하건 돌출 말을 하건 돌출 감정을 표현하건 뭐를 하건 그냥 다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죠. 편안한 분이에요. 대신 삐진다는 거지. 섭섭하면. 자, 그리고 병화의 감정의 저 밑에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기토를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요.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기질, 고시식함, 어둘만짐, 순진해 보임, 모진말을 못함,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줌, 카운셀러는 최고 수준. 그래서 이제
기토들이 종교인이나 상담가로 잘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휘둘림이 없이 찬탈을 당하지 않고 호구로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귀신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잘 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토는 양적 중용이라면 기토는 음적 중용을 한다. 이게 중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용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무토는 겉으로 중용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토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 무토는 안으로는 계산이 있어요. 안으로는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기토는요, 겉으로는 편애하고 겉으로는 편드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어떻다? 굉장히 평등주의자예요. 평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똑같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보는 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토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강하시는 분이나 제자님들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고 계시라고요. 편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호함은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최고고요. 내륙 지방형 국가인 중국,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에 해당된다. 자, 중국 사람이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만반디 이렇게 평안한 어떤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 기토들이 가장 뭐냐면 불평등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강해요. 뭔가 불평등하게 뭔가 처사가 일어나고 법률이든 뭐든 간에 국가든 뭐든 간에 불평등하게 뭔가가 된다. 그러면 반발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 그 얼굴이 기토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합리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뭐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만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분이 좀 껄끄러운 존재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이익대로 당리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대로 딱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 왜냐면 양심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나타나면 뭐 남자고 여자고 의원들이 껄끄러워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 얼굴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밋밋해요. 기토들이. 이게 굴곡이 없고요. 이렇게 밋밋해요. 제가 안경 써서 좀 그런데 안경 보시면 되게 밋밋해요. 밋밋하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기기병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지역 활동성이 좋고 동네 지역을 돌아다니는 성향으로 지역 정보를 잘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받아주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요. 또 부탁을 거절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대소사를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동네 근처의 지리를 잘 알고요. 속속들이 잘 알아요. 구석구석. 그게 기토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물어봤을 때 우연히 기토의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길을 물어봤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말해줘도요. 이 기토는요.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는 기질이 강하고요. 멀리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받아주고 수동적이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난다. 왜? 전문적 구매자입니다. 판매자는 아니에요. 구매자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좀 구해주세요. 뭐 좀 구해주세요. 저는 그거 싫어요.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장사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파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좀 그런 기질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 보고 이제 구매는 해줘도 그래서 이제 누군가 와서 이제 뭐 사줘 이러면은 얻는 구매는 해줘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아줘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좀 어려워요. 예, 소개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팔아줄 수는 없다. 예, 그게 조금 약하다. 예, 적극적으로 팔아주는 능력은 따로 있어요. 예. 자, 넘기시고요. 자, 경금. 예, 경금 바위죠, 바위. 예, 바위 같은 기질이 있다. 그건 이제 의미적인 건데, 자, 여기에서 경금 기질이 있는 분이, 예, 있네요. 예, 뒤에 이제, 예, 계세요. 예. 자, 모든 결정을 적극적으로 한다. 아까는 이제 관계적인 거였는데, 이제 결정으로 갑니다. 결정을 적극적으로 해요. 남의 결정까지 뭐 한다? 대신 결정 내줄 정도로, 예. 그 다음에 뭐의 달인? 간섭의 달인이에요, 간섭. 예. 그래서 감독관 기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타협하기가 어렵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장을 봐야 되고, 오류 나도 계속 가고, 수정 불가. 예, 이분들은요, 오류 났는데 오류 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경금이 이제 간목이 경금을 싫어한다. 아니 두려워한다. 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계속 감독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병화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경금의 일간들은요, 병화가 뭐예요? 감정을 폭발하는 거잖아요. 막 감정을 퍼부잖아요. 그런데 경금 사람들은요, 감정을 누군가 폭발하면 할수록 냉정해져요. 엄청나게 냉정해집니다. 쫙 가라앉아요. 예, 그런 틀. 그래서 경금하고 감정 싸움 해봤자 소용없어요. 논리적 싸움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꼬장꼬장하고, 예, 강골, 믿음직한, 칼날 앞에서 자기 주장하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함. 난 목이 들어와도 뭐 할 말을 해야 된다. 뭐 소신 판단 결정.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요과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고, 어린아이 같고, 사심이 없고, 잘 속기도 하고, 충직함, 군인 체질, 분명한 성격, 동료의식 강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돌파력이 좋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위기죠, 위기. 위기일 때 이분들을 뭐 회사 위기일 때, 어느 조직의 위기일 때 이분들을 수장으로 딱 앉혀놓으면 그걸 돌파해 나가요. 예, 위기 돌파 능력이 되게 강해요. 왜? 타협이 없잖아요. 유연성이 없잖아요. 잘못되든 잘되든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의리파, 순수함, 세상 물정 모름, 대쪽 같은 기질, 물소 같은 고집. 그래서 세계 리더형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당됩니다. 걔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판을 해도 그대로 하잖아요.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자기네들 오판한 거거든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예, 오판을 해도 해요. 그리고서 나중에 뭐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해요. 예, 그게 이제 경금들이에요. 예, 오판을 하던 잘 판단을 하던 간에 자기가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금이다.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경이라는 게 2개나 있어요. 경금이 2개나 있으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국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러 다녀요? 예? 결정 내주러 다녀요. 그래서 감독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뭔가 일이 터졌다 그러면 가서 결정 내주러 가요. 심판하러 가요. 예. 예, 활동적인 직업이 좋고, 감독관 기질이 강하고, 결정된 것을 밀어붙이고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강하다. 심판 같은 성향이 있다. 잘잘못을 엄청 따져요. 예, 이게 잘했니 못했니, 이거는 잘못됐니 잘됐니 엄청 따져요. 아주 꼬장꼬장해요. 예, 예, 그런 게 좀 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신금. 자, 신금은 여기 한 분 계세요. 한 분. 예, 이 신금은 뭐냐면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반짝거리는. 그래서 머리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달고 있어요. 예, 여기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예, 머리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고요. 모든 게 반짝거리는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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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 예. 이제 그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내리는 성격이다. 왜 소극적으로 내리냐?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극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얘기죠. 경금은 자연석이라면 신금은 가공석. 경금은 바위라면 신금은 보석.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눈에 띄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러나 노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만 머리에만 딱 반짝이 딱 붙이고, 딴 데도 다 반짝이 붙일 수 있는데 고기만 딱 붙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면의 욕구를 숨기고 병화가 무서워하는 신금. 예, 스포츠 선수는 각시에게 고분고분하다. 특히 격투 선수. 왜냐하면 병화는 우락부락하고 감정 표현적인 사람들인데, 그 감정이 강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최고는 경금이 아니에요. 신금이지.
예, 신금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뭐 뒤끝 장렬하면 뭐 저 10년 20년이잖아요. 이분은 몇 년? 30년짜리들이죠. 예, 아주 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스럽고 화려하고 뽐내는 거, 그 다음에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느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뭐냐면 나를 미워하나 봐. 나 미워하지 마. 그 다음에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나 좀 봐줘. 이런 말을 잘해요. 왜? 관심 받는 거 좋으니까. 그래서 이 신금들은 주로 쓰는 말 중에 핵심 말이 뭐냐면 왜 나를 미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게 아니죠. 뭐냐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 게 미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심 안 가져주는 자체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우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집착.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무시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라면 속삭여서 잡을 못 잡고 속으로 이를 갈며 복수열전 두고 보자. 예. 그 다음에 칭찬받으면 매우 좋아하고 잔인하고 물고 늘어지고 7.8기 인내의 화신 집요하다. 그래서 요 신금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요 은근히 폭력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영철이라고 이제 경금은 그냥 때려버려요. 경금은 한 대 팩 버려요. 그런데 신금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살인마 그 유영철 그 사람이 신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죽였냐면 나중에 이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순딩이에요. 동네에서 유명한 순딩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거야.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그래서 여자를 다 싹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하는 국가가 뭐냐? 독일 뭐 인근 국가, 서늘한 국가, 뭐 캐나다 같은 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을 한번 예를 따져보자 이거죠. 독일의 대표적인 문제아가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왜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을 해요? 유태인이 자기를 무시한 어릴 적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 잡아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서 집요함, 섬세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독일 제품이나 캐나다 제품은 똑같이 마셔도 돼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독일 제품이나 캐나다, 메이드 인 캐나다, 메이드 인 독일, 저머니 하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난리 났었죠? 왜? 뭐 매연? 뭐 이런 문제? 근데 약간 빈틈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왜 빈틈이 생기겠어요? 관심 못 받으면 빈틈 생겨요. 그래서 그 매연 문제 터트려가지고 관심 받았잖아. 관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관심 받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신신병존. 그래서 요분들은 어떠냐? 결정이 신중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까 때를 잘 놓쳐. 그래서 교통사고. 그럴 때 무슨 얘기냐? 피할 때 못 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샥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 하고 있는 거야. 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다가 부딪히고. 신금 2개인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왜냐면 결정을 빨리 못 내려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누군가 마주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못 느끼셨었어요? 누군가 만나서 내가 신금이 아닌데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계속 이런 분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거 잘하는 분 있어요. 저기 계신 분 맞아 하잖아요. 본인이 그러거든.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갔다 좌우와 계속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나친 섬세함으로 작은 부분에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고 작은 부분에 집착.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사놓고요. 이게 핸들커버 안 준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놓고 10,000원짜리 그 뭐 소품 안 준다고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여기가 살짝 뭔가 무늬가 틀어진 거야. 그럼 그런 거에 집착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막 이렇게 뭐랄까 완벽도가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해요. 예. 완전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걸 결정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자학적인 모습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가끔 잘 쥐어박아요. 스스로. 뭐냐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잘 쥐어박아요. 예, 왜 쥐어박는지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왜 자기를 쥐어박을까? 예, 결정을 잘못했을 때 특히나 쥐어박습니다. 예. 그러면 옛날에 저기 뭐라고 하죠? 이게 저기 허벅지다 바늘 찌르면서 참았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섬세한 손재주로 바느질 도예가 같은 이제 이렇게 섬세한 그 공예 같은 걸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신병존 좋다. 그다음 넘기고 임수. 자, 임수는 날동강 700리.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잘 표현하고 생각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다. 대신에 단점이 뭐냐? 타인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 해요. 그리고 넓은 바다, 고열된 거울 같고 충동하면 천하를 지휘해 삼킬 것 같이 뭐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 누구 남편이에요? 누구 남편? 그다음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왜? 겉으로는 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활발히 움직이고 너무 깊어서 그 시퍼런 속을 들여다보기 두렵다. 겉으로는 변덕이 심한 속으로는 한 가지로 집착한다. 또 속 알기가 쉽지가 않다. 쉼없는 생각, 고민, 궁리, 또 넓은 범위에는 숫자에 강하다. 회사나 조직에 대한 숫자. 그래서 이분들은 숫자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분 나빴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기분 나빠!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100% 기분 나빠! 이래야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0% 기분 나빠! 1000만배 기분 나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다가 와 100만원어치네? 200만원어치네? 이거 되게 잘해요. 예, 이 임수의 사람들은 예? 야 이거 1000만원짜리네? 이거 2000만원짜리네? 야 감동적이다 할 때도 감동도 돈으로 따져요. 예, 그래서 감동도 2000만원짜리 감동이네? 3000만원짜리 감동이네? 뭐 이렇게 따져요. 예, 몇 퍼센트인지 이것도 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 예,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언제나 한 가지 얼굴, 느긋함, 도량이 있는 바다같이 넓다. 함부로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음흉해 보이나 솔직하다. 그 다음에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한다. 발명가적 기질이 있고 에디슨 같은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한다. 지혜자,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해서 무진장 민감하다. 이야, 이 가격 대비 성능이요. 뭐냐면 5,000원짜리 밥 먹고 3,000원짜리 느낌 나잖아요. 광분을 합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먹고요 20,000원짜리 느낌 나잖아요.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런 정도로 이제 지혜롭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Q 높은 사람의 집단, 연구자, 학자, 유연한 마음, 실험정신, 도전정신이 강하고 궁리하면 아주 눈이 좋아지는데요. 이 임수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궁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에 강한 나라 있죠. 그 시베리아 인근 국가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와 같이 핀란드 뭐 이런 데 있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강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도 사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제일 먼저 쏜 게 미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우주 정거장도 어디가 제일 먼저 만들어요? 러시아가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요 좀 특별해요. 왜냐면 그 숫자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하는 힘이 상당히 셉니다. 거기다가 숫자에 강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음악이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음악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병존, 임수가 2개가 붙어 있으면 그 숫자에 민감한 게 또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범위의 예술 계통인 방송 관련, 즉 연예인이나 가수 같은 직업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재범이나 뭐 우리 전인권이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죠. 임수인 경우가 많아요. 서태지도 임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임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2개가 붙어 있으면 더더욱이나 굉장히 많이 그런 기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이 좋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아이디어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아이디어 뱅크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것저것 벌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에디슨이 수만 번을 한 다음에 한 번 성공했잖아요. 예,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기만성형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숫자나 이 뭐죠? 가격 대비 성능을 되게 따지는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예, 그래서 서울시 빚 엄청나게 갚았죠. 예, 그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임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에 민감해요, 그분은. 그래서 효율 나는 걸 좋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 넘겨서 개수. 졸졸졸 흐르는 옹달샘. 이렇게 돼 있죠. 개수는 이제 샘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이라면 예, 이제 이 개수는 샘물 같은 거예요. 예, 샘물, 깨끗한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성질이 자신의 생각을 소극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너 생각 먼저 얘기해봐 그러면 답답해져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보라고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들어보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삼고초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제갈량이 제갈량 찾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3번 물어보잖아요. 가서 3번 찾아가서 나랑 같이 천하를 제패할래? No. 2번 가서 No. 3번 가서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3번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무슨 얘기냐? 개수의 사람들은 커피 마실래?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2번째 커피 마실래? 아니 그래도 마셔봐.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3번째 마시면 야 그래도 내가 커피 너한테 저기 주려고 했는데 좀 뭐라? 그러면 그럴까? 예.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심을 감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아라고 했을 때 좋아일 가능성이 드물고요. 싫어라고 했을 때 싫어일 가능성이 드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예, 여러 번 물어봐도 괜찮아요. 안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물어봐도 귀찮은 사람 있죠. 그걸 뭘 물어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도 있죠. 예, 나 그런다. 손 들으세요. 예, 안 봐도 비디오야.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이분들은요 같은 말을 3번 물어봐도요 안 귀찮아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3번, 4번 물어봐도 괜찮다. 예. 자, 그리고 약해 보이고요, 만만해 보이고 존재감이 약해 보여요. 옹달샘, 빗물, 안개, 아이스크림. 좁은 범위에선 숫자에 강해요. 좁은 범위 숫자. 그러니까 개인 관련 숫자. 그래서 이분들은 전화번호 잘 외우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 관련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이제 그 임수는 넓은 범위의 그 절약형이라면 이분은 개인 범위의 절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들은. 그 다음에 변환이 자유자재, 소가 마시면, 뱀이 마시면, 사람이 마시면 어떤 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예측 불허. 항상 생기발랄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시냇물 같이 이렇게 발랄하고 이게 목소리도 까랑까랑하면서 자글자글 흘러요. 그 다음에 목소리도 특이해요.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종잡기 힘들고요. 생각이 전환이 빠르고요. 이중적인 마음, 삼고초려의 대표자.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같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데 좁은 나라들. 예, 북쪽에 있는데 넓은 나라들은 임수라면 북쪽에 있는데 좁은 나라들. 예, 그게 이제 개수 같은. 그래서 개개병존 2개가 있으면요. 작은 범위의 예술 계통, 그러니까 음악 연주나 연극, 영화의 직업에 적합하고요. 글재주, 시, 소설, 희곡, 수필들의 이제 재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작가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형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고 깊다. 관심의 대상 또는 분야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의심도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볼 정도로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수의 사람들이 뭐가 많냐면 의처증, 의부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 심취, 매니아 기질이 강하고 이제 집착형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오타쿠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매니아, 뭐 또는 뭐 집착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자기 의사 표현이 매우 소극적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조금 덜 한다. 협상가적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깊다 보니까 협상을 잘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청간 글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간 글자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설명하는 지지 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지 글자는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